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정진석 이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님 보시기에 정진석 이 분을 낙점한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가요? 그 정치의 복원, 오늘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 모아놓고 네. 앞으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정진석 그 신임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기자들하고 한 2개 정도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정치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지난 2년간은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그 정책들을 정치권에 제대로 알리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 뭐 국민 전반에 대해서 뭐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정진석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발탁을 했다. 나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치의 세계는 팩트라기보다도 인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국민 일반이 팩트가 뭔가는 중요한데 팩트는 분명히 기다 아니다로 딱딱 기다 아니다로 나눠지는데 인식은 이게 아닌데도 긴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믿는, 특히나 지금 이제 진영 대결이 심해지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른바 확증 편향 현상,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암만 이게 팩트다 아니다 이걸 얘기해도 국민의 다수가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과 조국이 문제투성이의 인간이다. 팩트가 어떻다. 법리적으로 어떻다.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이런 거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았다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제대로 해보겠다. 저는 그런 선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습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직접 소개하는 이 모습이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과 향후 윤석열이 확 바뀌는, 특히나 스타일이 확 바뀌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저희 어벤져스가 사실은 예전부터 대통령실은 최고의 정치적 어떤 기구가 돼야 되고 정치의 대통령은 중심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제 안에서 대통령은요 행정가에게 앞서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라면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여야를 아우르면서 어떤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입법부를. 입법, 사법, 행정이 아무리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그 위에 사실상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기에 김대기 실장이나 이관섭 실장을 이제 기용할 때 이게 좀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해야 되고 정치적 판단력이 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거듭 드렸는데 물론 대통령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행정 중심의 어떤 대통령실 구성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러다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대통령실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는 데다가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이 민감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정진석 의원을 이제 임명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치를 좀 더 어떤 정무적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이 우리 정진석 지금 이번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오선 의원이고요. 기자 출신입니다.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정성모 전 내무장관이십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역임을 했고요. 다방면에 어떤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계 입문할 때 이제 결정적 역할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또 두 분이 이제 가깝게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정진석 의원이 일단 이번에 제대로 된 낙점이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좀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원희룡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들의 조금의 견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주자급들이 이게 대선 주자가 비서실장이 되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실 이제 이 대통령이 그래도 원희룡 장관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무수석을 이제 원희룡 장관을 임명해서 장관급으로 높여주면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좀 마뜩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속보가 하나 떴네요. 정무수석 교체가 되면서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전격 취소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한호섭 그렇죠. 정무수석이 지금 이제 이 회담을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이제 오늘 만나기도 했었는데, 예정돼 있었죠. 네, 만나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 이것이 이제 아마 그 정무수석이 새로 임명이 되면서 일단 오늘 일정이 취소가 됐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회담 취소로까지 이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거를 감독님 그 기사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오늘 그 실무 준비 회담이 정무수석 교체로 취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임 정무수석이 내정이 되고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오늘 첫 만남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나온 사람이 계속해서 이재명과의 1대1 회동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호섭 정무수석이 나왔다가 다음번부터는 이게 좀 또 새로운 정무수석이 나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첫 만남 전에 네. 오늘 거면 조금 연기를 하고 그러면 그 첫 실무 준비회담부터 신임 정무수석이 나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의 실무회담이 이게 연기된 걸로 봐야지. 저거를 무슨 뭐 이른바 1대1 회동 자체가 뭐 취소됐다. 이렇게 네. 보는 거는 완전 오버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저 기사는 일단 지금 정무석이 아마 신임 정무석이 이제 정진석 실장이 아마 이게 지금 정진석 그 비서실장 내정자는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요 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기 중일 때는 국회 의결이 있어야 돼요. 국회 의결이 있어야 이제 그 사퇴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전결로 일단은 사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퇴할 수 돼 있는데 지금은 국회가 회기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5월 초부터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아마 뭐 현지에서 일단 수리를 해서 하면 내일쯤 정식으로 아마 이제 정진석 실장이 임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홍초로 정무수석도 임명이 되면서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원래 이제 한호섭 정무수석과 이분들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조금 새로운 신임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새로운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낫다.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사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정해졌으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은 그 신임자들이 준비하는 게 맞죠. 네. 그래야지 그 회동 이후에도 그 연속성을 담보할 수가 있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상간 좀 늦춰진다. 뭐 그렇게 봐야지 저거 자체가 뭐 전격 취소돼서 마치 파토가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오바 떠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정진석 이 비서실장이 되면 무엇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라는 이제 그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물론 뭐 이런 정무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통령실의 기강부터 좀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저희들하고도 뭐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박영선, 양정철 이 문제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일부에서 아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진짜 논의되고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된 걸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 양정철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 유력하다라고 했던 참모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 혼선을 주고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그 이 분노를 심어줬던 그 이 저는 참모진 이번에 반드시 저는 속아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서실 기강이 안 설 겁니다. 이제 한번 누구나가 막 떠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진석 실장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비서실의 기강 이걸 확실히 잡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직기강은 특히나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공직기강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 정식 그 라인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마구잡이로 그냥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뭐 이런 것들을 언론에 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해갖고 엄프로 네. 해갖고 그게 보도되게끔 만들어갖고 엄청난 혼선을 야기시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전통적인 보수우파 지지층 내의 실망감 뭐 이런 게 충격과 실망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이 일파만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까지도 대략 다 이제 밝혀졌는데 일부 이제 좌파 미디어와 좌파 정치인들은 이걸 가지고 그게 다 김건희 여사 작품 아니냐. 네. 김건희 여사 작품 이게 김건희 여사 무슨 뭐 국정 개입 농단 뭐 이렇게까지 이거 판을 키우려고 그러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형국에 그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사조치 하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거 맞네. 맞아요. 우리가 제기한 의혹이 맞네 하는 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거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뭐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을 인사조치 않고 계속 감싸? 그거 맞네. 우리가 지적한 거 맞네. 이거 김건희 여사 작품이었고 그냥 그 언론에 대고 이상한 얘기 한 사람은 그냥 김건희 여사 지시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네. 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네.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회동을 빨리 성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위험 증상이 꽤 심하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서 모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거의 마지막에는 뭐 이 저 콜라로 그냥 때우고 뭐 이런 아마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몸이 많이 지금 축나 있고 지금 뭐 목도 지금 굉장히 좋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이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일단 좀 이 그 대통령의 어떤 원래 오늘이죠. 네. 오늘 회동을 일단 연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빨리 만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지난 16일 날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을 만나기로 뭐 이렇게 만나자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정반대로 홍 시장이 사실 이 선거 전에 계속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는데 대통령이 선거 후에 한번 보자라고 이제 대통령이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지금 서울에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저 한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도 뭐 큰 그 부담 없이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동안 이 그 저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 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게 많이 놓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눴고 근데 갔는데 이게 홍준표 시장이 그거를 딱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그걸 이용을 하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 비난하는 게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금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이제 배신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인간인데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죠. 저라도 엄청 열받았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어벤져스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요. 순서 바뀌면 사람 관계가 막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만나고 홍 시장은 그 후에 만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낳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여하튼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하여간 그 오찬 뭐 식사 회동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허용이 안 된 게 이렇게 된 건데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도 차분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남은 임기 3년 동안 대통령과 척지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래 갖고는요 딱 어제도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이재명 조국 세력이 이른바 윤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그냥 그 극대화 돼가지고 그 여권 분열이 되기를 그냥 학수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닐 테고 이렇게 또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또 이제 관계 재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관계 재정립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이제 다시 응하지 않을까? 네. 조만간 응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이번에는 대통령실에서요 뭐 비대위원들 뭐 다 이미 다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다 오라오지 말고 네. 한동훈 위원장만 좀 불러서 두 분이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좀 가지면 어떻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좀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이 만남 자체가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알았다 그러면 아마 그걸 성사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졌고 또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오해를 키웠던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 홍준표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마라 경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배신자 이야기가 하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이게 지금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푸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비대위원들하고 이 원오브댐으로 만나는 거 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들 이미 다 사퇴했고 각각 뭐 국회의원 된 사람 됐고 아닌 사람은 다 떠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해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비대위하고 만난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만나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따로 정말 1대1로 만나서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를 풀고 그리고 힘을 모으는 거 저는 그렇게 기획을 해야지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여러 명 앉아 그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대통령 뭐 이야기만 듣기만 하지 뭐 할 이야기가 별로 있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모임은 필요 없다고 보고 그렇죠. 지금 24일날 뭐 낙선자 모임 한다는데 뭐 그거야 뭐 하는 거지만 한동훈 위원장과는 원오브댐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한 위원장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하고는 뭐 동부인까지 해서 4시간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뭐 그 비대위원이 한 6-7명 되죠. 더 되죠. 네, 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안 맞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뉴스원에서 정확한 기사가 떴어요. 네.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로 인해서 실무 협의를 연기해달라. 네. 연기해달라고 민주당이 요청했다. 그겁니다. 팩트는 네. 그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의장의 그 결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 사람을 새로운 그 비서실장이 마이크 잡고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국회의원직 그 사임이 돼야 돼요. 네네. 예, 사임이 안 되면 잠깐 그 몇 시간이라도 그게 좀 법적으로 그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정님 설명한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미국인가 캐나다 어디 있죠? 네,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해갖고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그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차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 일찍 네. 홍철호 내정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빠르면 뭐 내일부터 저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하고 실무협의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참 프로토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이제 이번에 보면 서로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누구를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 또 몇 시간 만나느냐, 또 누구와 같이 뭐 부부 동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정치에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더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가 자칫 이제 내부 갈등을 지금 키웠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자, 한동훈 위원장 제가 뭐 정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속도 거의 뭐 지금 이 여러분 아마 저도 위험 증상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이거 위험 걸리면요 이거 사람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위가 계속 아프고 그리고 목도 지금 뭐 해서 통화할 때도 계속 이 목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지금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자 그런 상황에서 야 뭐 저 금요일날 전화해서 아 월요일날 점심 와 뭐 비대위원들 전부 다 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순서가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 홍준표 시장의 그런 발언이 있는데다가 얼씬거리지 말라 뭐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어떤 사전 조치도 없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다는 거 그런 제가 볼 때는 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아니 저기 이제 뭐 술 먹은 홍 할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네. 아니 저는 홍 시장 얘기 중에 진짜 어이없었던 게 네. 이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아니 이 당이 홍준표 무슨 개인 저기 소유입니까? 아 자기도 한번 탈당했잖아요 무소속으로. 아니 그 자기도 나갔다 온 사람이 말이죠. 예? 아 자기도 당의 명령에 어긋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결국 당선돼서 복당했지 않습니까? 뭐 그래놓고 무슨 뭐 우리 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역대 정말 최저 투표로 결국 대선에서 패한 적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따져보면 오늘 보니까 참 이상한 게 박지원이가 역시 홍준표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 또 박지원이가 또 편들고 나섰더라고요. 박지원이 편드는 거는요. 그러니까 엑스맨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저기 국민의힘의 엑스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하는 거예요. 또 네. 이재호 뭐 지금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인가요? 네. 그 이재호하고 또 잘 통하잖아요. 잘 통하죠. 이재호 그 부당하고. 네. 그러니까 이재호를 뭐 총리를 시켜야 된다. 그것도 그런 역할 할 거라고 보고 이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안철수 대표를 대표시켜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야 빨리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참 보면 이준석이나 홍준표는 저 박지원은 국민의힘 잘 되는 거 1도 안 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걸 여당이 잘 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송에다 대놓고 그렇게 칭찬하고 뭐 역시 홍준표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다. 한동훈은 그냥 맛이 갔다. 이런 이유 왜 하겠어요? 다 하게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띄워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계속 이 당을 갖다가 씹고 결국 뭐 나중에 대통령까지 씹고 저는요 홍준표 시장 이분이 지금 대통령 안 건드리죠. 이분 언젠가 또 대통령 건드립니다.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를 좀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오래전부터 뭐 홍준표 시장 정계 입문 때부터 제가 쭉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분에 대한 신뢰, 저분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고 정치인의 말은 절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듭니다. 어쨌건 이게 뭐 지금 이제 새로운 진영이 짜여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단 대통령실 내부 기강도부터 확실히 잡아라. 둘째, 한동훈 위원장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성과시켜라. 그래서 이 흩어졌던 보수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를 하시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본인의 주장만 옳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판단을 빨리빨리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쉬운 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참모들의 어떤 이야기를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거듭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